우리가 데이트인가 싶은 뭔가를 여자 나갔고 종일 같이 있었어. 근데 정작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긴가민가 싶은 거야. 뭔가 말은 많이 했는데. 남자는 말을 해야 아는 생물이죠. 그런데 여자한테서 명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고 그건 사귀기 직전까지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눈치 없는 남자들은 헷갈리면서 아, 나 안 좋아하는구나 지레 짐작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아직 아닌데 눈치 없이 들이대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서 그 여자한테 나는 남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 이 내용은 저와 주변인들의 어떤 경험, 심리학적인 근거, 그리고 이 말을 했던 여자분들이 결과적으로 남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원래 이래요? 라는 말 또는 원래 이런 건가 싶은 혼잣말. 혼잣말은 말이 혼잣말이지 사실 옆에 있는 사람 다 들리라고 하는 말이라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호감 표시를 좀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게 좀 나쁘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왜 나오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요는 자기가 오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수록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지 않으니까. 이걸 남녀 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상대방한테 내가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저널인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에 이런 연구가 올라왔어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다양한 상황에서 연인이 자기만 특별하게 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게 좋은지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나만 특별하게 대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특별한 취급이 아주 사소해도 좋다는 거였어요. 자, 여자 입장에서 생일이 됐어요. 남자가 굉장한 선물이랑 뭐 긴 편지를 적어서 줬어요. 좋겠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 생일대로 똑같이 해요. 그럼 여자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생일 축하해라는 짧은 카톡이라도 이 사람이 남들한테 안 하는데 나한테만 보냈네? 라는 걸 아는 게 훨씬 와닿았다는 거죠. 모두한테 주는 100만 원보다 나한테만 주는 10,000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한테만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서 원래 이래요? 라는 말을 하는 거다. 남자와 같이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먼저 세팅해준다던가 수제비 같은 걸 먹을 때 여자 그릇에 먼저 먹기 편하게 떠준다던가 길 가다가 날이 추운 것 같아서 편의점 가자 하고 여자한테 핫팩을 사준다던가 이런 미묘한 것들이 여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게 딱 좋은 거죠. 누구한테나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게 쌓일 때 묻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이래요? 라는 말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어색해 보이거나 불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은 거는 이 말을 한 뒤에 여자가 답을 원하는 느낌이 강한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나한테 관심이나 호감이 있어서 나온 말은 답이 궁금해요. 진짜 얘가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기류가 좀 형성이 돼요. 추궁받는 것 같아 뭔가. 농담이고요. 그런데 만약 답을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 그냥 뭐 진짜 혼잣말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답을 하지 않아도 원래 이래? 점점 이러고 마는 거죠. 이건 답해줄 만한 물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말이라고 했지만 좀 언급에 가깝죠. 신체에 대한 언급은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고 여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어요. 뭐 내 머리카락이 어떻다라든가 피부가 어떻다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일단 여자가 남자 상대방에 대한 신체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 호감 표현이에요. 그건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그것보다는 여자가 자기 신체에 대한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대뜸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남자가 툭 하고 뭐 머리카락 결이 되게 좋으시다 라고 할 때 여자가 반응이 나쁘지 않고 그 주제로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것도 약간 같은 결의 말인 것 같아요.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게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 공개라고 보면 되거든요. 말이 자기 공개니 좀 어렵지 그냥 나를 탁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미국의 산호세 주립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로버트 펠레그리니의 연구에 따르면요. 처음 보는 남녀가 대화를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편하게 아무 주제로나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근데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고 대화를 한 다음에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한 사람한테 더 활발하게 자기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요. 자기 공개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공개는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쳤을 때 보통 뭘 많이 얘기할까요? 뭐 제일 무난한 게 손이나 피부 이런 거겠죠. 손이 되게 가지런하시네요. 뭐 이런 말이 남자가 들어도 사실 남자는 자기 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칭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체 부위예요. 만약 어깨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여기 나온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나만 들었다면 끝이에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머리카락이 뭐 어떻다 아니면 자기 피부가 어떻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갈 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체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대화 주제일 수 있지 않냐, 뭐 날씨 추워서 내 손 차갑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냐 싶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때 확인해야 하는 건 여자가 말하는 신체 이야기가 상대에 대한 은근한 칭찬이 들어가 있는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은근한 어필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손 차갑다 이러고 땡인 그런 거 말고 애둘러서 묘하게 표현하는 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좋으시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저 피부 되게 좋죠? 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만남이 재밌다는 말. 이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 이유는 일단 사람보다는 그 주변 상황을 칭찬하는 게 편해요. 직접적으로 너랑 있으면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고, 만남이 즐거워지는 건요,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순간이 적어도 한 번은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남자와의 상호작용이 되게 즐거웠고 그것이 이 만남을 즐겁다라고 여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거를 여러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인조이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직역하면 즉각적인 즐거움인 거죠. 인간이 어떤 상황을 흥미롭게 느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즉각적인 즐거움이에요. 즉, 이 활동이 지금 당장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죠. 남자와 같이 있는데 여자에 비해서 되게 재밌다라는 말이 나온 건 눈앞에 있는 이성인 대상, 즉 남자에 대한 호감 표시인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즐거운 상황을 유발시켜 줬거든.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 거거든. 그거를 입 밖으로 내민 거거든요. 우리가 비단 남녀가 만났을 때가 아니라 다른 순간에 생각해봐도 그래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때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모든 음식이 맛있으면 베스트겠지만 뭐 설령 그게 메인 메뉴가 아니라도 계란찜이 너무 맛있어, 아니면 고깃집인데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그 하나의 그 순간만으로도 그 식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다 그럭저럭 그냥 했는데 단 한순간에 엄청 좋은 풍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여기를 놀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든단 말입니다. 그 여행 자체가 그 순간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예의상 하는 표현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이 만남이 되게 즐거웠다는 이야기가 예의상 나온 이야기인지 알려면요, 그 말이 나온 타이밍을 체크하면 돼요. 헤어지는 순간에만 그 말이 나왔다 그러면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가능성이 커요. 뭐 솔직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도래하기 좀 전에, 그러니까 헤어질 시간이 좀 다가왔다 싶을 때죠.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요, 조금 오바해서 재밌는데 헤어질 때가 되어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이에요. 헤어지기 좀 전에 카페에 있을 때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라던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간접적인 표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재밌으면 많이 웃고 마는데 입 밖으로 나왔다는 건 진짜 그게 세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그건 뭐예요? 라는 말. 이거는요, 약간 나 대놓고 좀 관심 표현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3번이랑 비슷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여자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내가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연락을 누구랑 좀 하고 있었어. 이때 돌아온 여자가 뭐 보고 있었어요?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좀 대놓고 표현하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남자의 사생활을 묻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예요? 라고 여자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연락을 하고 있다던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여자도 그걸 안다는 거고 굳이 안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그걸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성관계에서 남자한테 내 헌신을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막고자 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대놓고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할 말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말한 거 아니냐 싶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체크할 수 있는 건 일단 이 말이 나온 맥락을 한번 봐야 돼요. 정적이 흐르는 상태에서 할 말이 없을 때 나온 거냐, 아니면 이미 대화가 충분히 잘 일어나고 있는데 나온 거냐라는 거죠. 전자면은 그냥 어색함을 좀 풀고자 어거지로 끌고 와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면 다른 이야기예요. 또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건 이미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상황인데 이 말이 나왔는지를 보면 좋아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토드 카시다는 자기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때 많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부분에 더 호기심이 간다. 그래서 파고든다라고요. 이제는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도 그건 뭐예요? 하면서 물어본다. 그렇다면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유일하게 성격이 달라요. 다른 건 다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건데 욕은요, 안 했어야 합니다. 욕하는 건요, 내가 안 좋게 볼 거 알고 있음에도 그런다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긴장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어디 빠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남녀 사이에 이성적인 뭔가 있으면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긴장이 있어야 하는데 욕하는 모습에서는 그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긴장을 완화하려고 막 개웃겨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긴장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친해지려고 분위기 풀려고 그러는 거는 친구 관계에서나 그러죠. 아니면은 그 남자가 포함된 여럿이 있을 때나 그럴 수 있지, 단둘이 있을 때는 잘 안 해요. 뭐가 되었건 간에 요건 그 사람의 평소 언어 행실과 어떤 긴장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5개예요.
첫 번째, 원래 이래요? 라는 말 또는 원래 이런 건가 싶은 혼잣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남자의 행동이 괜찮은데 그게 나한테만 하는 건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서로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말. 이 말은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자기 개방을 하는데 그중 신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레벨에 있는 주제를 꺼낸 것이다. 세 번째, 이 만남이 재밌다는 말. 이것은 이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준 남자에 대한 칭찬과 만족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네 번째, 그게 뭐예요? 라는 말. 이건요, 자칫 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번외로 욕은 하면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우리가 여자 만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다섯 가지가 있었나 없었나를 체크를 해보면은 당장에 뭐 우리가 사귈 수 있다 그런 건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여자한테 내가 이성적인 남자로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동그라미 표시가 될수록 더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모호했던 상황이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 그래도 여자의 심리는 복잡하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이제 마냥 어리지도 않고 일상도 바쁘고 그래서 여자 반응이 헷갈리면 오히려 피곤한 느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에 대해서 그리 잘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괜히 안달복달 하면서 설레기도 하는데 불안한 것도 크죠. 그래서 오늘은 두루뭉실하게 말고 명확한 여자의 호감 신호, 그것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은 시선, 신체, 대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예요. 꽤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시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 여럿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건데 남자와 무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문득 여자가 당신을 바라본다 이러면 호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웃었어. 그런데 여자도 웃으면서 문득 A를 살짝 쳐다보는 거, 이게 여자한테는 관심 있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표정이나 행동, 말투 이런 단서들을 조합해서라도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예측이 되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남자를 최우선적으로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제일 알고 싶으니까. 연구를 보면 여자는요, 남자의 유머나 분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 평가라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단순히 얼마나 그 남자가 웃기냐 아니면 저 남자는 이런 거에 화를 내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능, 따뜻함, 정서적으로 조화가 될 만한 사람이냐 등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매번 그 여자 앞에서 드립을 치면서 웃겨주거나 아니면 화를 막 내던가 하는 상황이 흔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간접적으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싶죠? 대화가 오갈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그게 뭐 웃겨서 웃는 거건 아니면 어처구니 없어서 놀라는 거건 간에 그때 그 여자가 나를 확인하려고, 나를 참조하려고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2번, 관심이 있는 남자한테 보내는 시선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짜증나거나 역겨운 걸 보면 표정이 막 썩죠. 그걸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거의 자동 반사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이 트래킹 실험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기계가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남녀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시선이 처음 머무는 부위가 어딘지 특정을 했죠.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대상한테 가는 시선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성애자 여자는 상식적으로 성적 지향이 남자한테 있을 거니까 남자를 먼저 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조차 초기 시선은 여자한테 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관심 있는 남자가 있으면 그걸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눈치채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계속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횟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제가 체감했던 걸 토대로 봤을 때 3번 이상 마주치면 한 60%라고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그 위아래로 판단하십시오.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자를 볼 때 그 여자도 여러분을 볼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을 자주 보고 앉아있으면 한 자리에서 3번이나 눈이 마주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신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핑계를 대서라도 터치를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쳤고 비언어 연구센터 소장이었던 데이비드 기븐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가 터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부러 하는 것 같지 않게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연출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만졌는데 이건 각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팔은요? 머리카락은요? 어깨는요? 이러시길래 제가 그냥 우선순위 싹 다 정리해왔습니다. 이거로 호감 레벨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 1, 팔. 일상적인 스킨십이나 우정, 예의 수준에서 터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레벨 2, 등. 위로한다는 면목이나 정서적으로 교류할 때 접촉하는 곳입니다. 레벨 3, 어깨, 그리고 머리카락. 애정 표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요. 약간의 접근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벨 4, 손, 다리, 무릎. 손을 터치하는 건 대화의 연장선이자 감정을 전달하는 거고요. 다리는 성적인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벨 5, 허리, 목, 얼굴. 근데 얼굴 중에서도 볼이나 턱, 입가입니다. 이마 아닙니다. 얼굴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거의 연애 관계가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고요. 일부는 성적 끌림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사실 레벨 3 정도까지는 이성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치고요. 그 이상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터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2번. 만약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관심이 있는 남자가 터치를 하면은 잘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터치를 해보라는 건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막 손을 잡던가 그렇게 들이대지 말라고요, 제발.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여자한테는 우연찮게 터치하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터치를 할 때 손가락이나 아니면 팔꿈치를 지나가듯이 살짝 터치해본다든가 이 정도가 무난합니다. 특히 여자한테 있어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신체적인 접촉은요, 일단은 경계의 대상이고 위험의 대상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은 낯선 남자 또는 관심 없는 남자가 건드리면 되게 불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침해당한다고 느꼈어요. 특히 불편한 접촉일수록 더더욱 회피하려고 하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여자한테 있어서 그 남자는 이성적인 마음이 열린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자가 소심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표정은 못 숨깁니다.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 터치했을 때 손을 살짝 움츠린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빼는 것 정도도 못할 여자들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대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랑 대화할 때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질문이 많아지고 둘만의 이야기를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무슨 이야기할 때 관심이 있는 거냐, 이런 말하면 관심이 있는 거냐, 저런 말하면 관심 없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탑5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관심을 끌려고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분석한 연구예요. 1등, 관계의 연소성 언급. 나중에 다시 꼭 보자, 우리 더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건덕지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죠. 2등, 자기소개. 제대로 하는 자기소개입니다. 흘러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3등, 칭찬 건네기. 오늘 되게 너 괜찮다 라고 상대방에 대한 하는 칭찬. 4등, 직업 이야기. 내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긴 이야기.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간호사예요 라고 하지 그래서 무슨 일 하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은근히 이거 개인사거든요. 5등, 자기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어필이죠. 근데 이게 모든 이야기의 약 9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여자들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2번.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다. 대화를 해도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냥 카톡을 할 때 일부러 할 말 없게 이야기를 던져보세요. 그런데 이야기가 한 두세 번 정도 이어지면은 꽤 괜찮은 확률로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한 거랑 같은 이유인데요. 그냥 예시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웃겼다 할 때 아 진짜? 어쩌다가 하면서 묻지 말고 그러게 웃기다 정도로 끝내던가, 여자가 비 올 테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고 하는 말에 아 춥게 입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맞아 오늘 비 온다더라, 너도 우산 잘 챙겨가 하고 끝낸다던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 말에 맛있게 먹고 푹 쉬어 라고 하던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일부러 상대방이 별로 할 말이 없게 이야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왜 카톡이 끊기기 딱 좋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야기가 뭔가 약간 억지로 이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라고 연락이 온다던가,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자의 호감 신호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 신체, 대화. 이 중 시선을 통한 호감 신호는 첫 번째,
나랑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내 반응을 확인하려고 나를 보는지 체크해라. 두 번째, 시선을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나랑 눈을 마주친 횟수가 3회 이상인지 판단해봐라. 다음으로 신체 쪽에서는 첫 번째, 터치를 하긴 한다. 그 레벨을 정리해뒀으니까 이걸 확인해라. 레벨 1, 팔, 레벨 2, 등, 레벨 3, 어깨, 머리카락, 레벨 4, 손, 다리, 무릎, 레벨 5, 허리, 목, 얼굴 아래쪽. 두 번째, 나의 터치에 여자가 빼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체크해봐라. 마지막으로 대화에서의 호감 신호는 첫 번째, 여자가 관심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이끈다. 이게 탑 5다. 관계의 연속성, 자기소개, 칭찬, 직업 이야기, 자기 자랑. 두 번째, 그래도 모르겠으면 카톡할 때 일부러 할 말이 없게 했는데 계속 대화가 이어지게 카톡이 오는지 체크해봐라.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호를 파악할 때는 그렇게 전문가가 따로 없는데 정작 자기가 그 이야기에 들어가면 에이 아니겠지라고 한다던가 직진인가? 직진해야 되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명확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두고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냥 요즘 너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심장 떨리는 설레는 그런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내가 요즘 애매한 뭔가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눈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정하고 눈에 꿀 떨어지면서 귀엽다 귀엽다 말해주길래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같이 뻔한 거 말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평소 행동 패턴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행동만 하면 날 좋아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더 하는지 이걸 봐야죠. 첫 번째, 이 사람이 평소에 나름 잘 먹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나랑 먹을 때만 이상하게 밥을 잘 안 먹어요. 이거 내숭 아니고 여자의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시작된 연구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랑 혈중 세로토닌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남녀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남자는 연애를 하면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오히려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인가요? 충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의 기분, 충동, 식욕, 행동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생리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은 세로토닌 농도가 짙을수록 식욕, 음식에 대한 충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같이 술자리를 종종 가졌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되게 음식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랑 술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같이 가서 먹을 때마다 하도 안 먹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평소에 뭐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그때는 그래봤자 단순히 내숭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진짜 안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자, 그럼 그게 꼭 호르몬 때문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긴장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숭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긴장이나 내숭 둘 다 왜 나옵니까?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게 날씬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건 이 여자가 나를 신경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함께 있던 자리에서 과하게 비용을 지불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싶은 수준으로. 자,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도움이 되려는 마음도 정적으로 커집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영어로는 인스트루멘탈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연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센지 그걸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려는지 그걸 체크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할 때 참가자들한테 너네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중에서 골라봐 라고 하면서 옵션을 줬습니다. 가장 레벨이 낮은 수준의 도움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까지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성적인 관심이 있을수록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낮은 수준이고 어떤 게 높은 수준의 도움일까요? 아까 말했죠. 비용을 지불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둘이 밥을 먹거나 술 한잔 한다고 할 때 낮은 수준의 도움은요. 사줘서 고맙다 또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와 같은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중간 수준의 도움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뿜빠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서죠.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은요, 여자 자신이 먼저 낸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낼게 라고 하는데 그걸 기어코 억지로 자기가 내려가는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기하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날 건덕지 없애려고 자기가 이번에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 번 다시 만날 건덕지를 없애고 싶은 거면 뿜빠이를 많이 하죠. 자,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이랑 있을 때 특히 술자리에서 남자 주변을 더 사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호감 표현을 할까? 아니면 각자만의 스타일이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고 그걸 구분해보니까 총 5개의 유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신체적인 스타일이랑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둘 중 신체적인 스타일로 플러팅하는 사람들은 몸짓, 터치, 시선, 가까이 다가가는 것 등 비언어적인 신체적인 표현이 뚜렷한 사람들이고요. 진정성이 있게 플러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려고 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누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 중 가장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공간의 공유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스타일은 곧 몸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플러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거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플러팅 스타일 중에 신체적인 스타일과 진솔한 스타일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궁금한 그 여자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체크해보세요. 성향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신체적인 플러팅의 사람은 외향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교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이 강해요. 즉, 주변을 잘 배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높고 친구인 관계에서도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여자가 과연 이런 스타일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몸의 특정 부위를 더 자주 숨기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이유는 심플해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거프만의 극장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상호작용을 일종의 연극처럼 여기고 내가 마치 무대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극장이론인 겁니다. 이거에 따르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더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동기가 강해져요. 사실 이건 남자도 똑같죠. 그래서 내 약점이나 못생겨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숨기려는 행동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요. 포인트는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관된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의 한 바에서 실제로 만난 70상의 남녀 커플들을 관찰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가 되게 능동적으로 플러팅을 한다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거기서 특히 여자가 더 많이 했다는 게 닫힌 자세, 영어로는 closed position입니다. 즉, 팔다리를 몸에 붙이거나 몸을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신체 부위를 막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관심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싶죠. 팔짱 끼거나 이렇게 다리 꼬거나 하는 거는 상대방을 막는 신호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다른 호감 신호. 예를 들어서 다리는 꼬고 있는데 몸은 앞으로 와서 기대고 턱을 괴고 있으면서 나를 보고 웃는 거, 나를 바라보는 눈빛 등 다른 호감 신호랑 동반되는지 봐야 돼요. 그건 단순한 거절 신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플러팅의 일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웃으면서 입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절대 안 그럽니다. 또 재밌는 거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진짜 빵 터지잖아요. 그럼 입을 손으로 가리는 행위를 해요. 이런 게 진짜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평소랑 비교하여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지 이거를 체크해보자. 첫 번째, 평소에 나름 잘 먹는데 나랑 있을 때만 잘 못 먹는 것 같은 행동이 있는지 보자. 호르몬이 여자를 그렇게 만든다. 두 번째, 돈을 과하게 더 지불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지 보자. 도움이 되려는 마음은 좋아할수록 커진다. 세 번째,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술자리에서
내 주변을 더 사수하려는지 보자. 성향에 따라서 확률 높은 플러팅 전략이다. 네 번째, 몸의 특정 부위를 더 숨기는데 그게 다른 호감 신호랑 같이 나오는지 보자. 단순히 거절 신호가 아니다.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못 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